저기 북한 도망간 거는 저 북한 집들이에요. 북한 집들이에요. 저기 인위적으로 만든 집이라고. 저기妈妈在车上要回去找你妈妈呀。가보잖아. 저 우리 여기에서는 비가 내리지만 산꼭대기 해발이 높잖아요. 이쪽은 해발이 2,500m 이상이에요. 2,500m 이상이라 보면 그쪽은 북극 바람이 불고 있대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볼 확률이 거의 낮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 예측에 의하면 내일도 뭐 닫으면 다 닫힙니다. 남, 북, 서 다 닫힌대요. 그리고 모레도 지금 예측에 의하면 걸패는 아직 답은 안 나왔는데 걸패는 그나마 괜찮을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내일 아침에 7시에 우리 매일마다 출발할 거예요. 7시에 출발할 때 7시 되면은 이게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과연 되냐 안 되냐.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여행사에서 대체 일정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일정이라고 했을 때 가볍게 보는 뭐 부석립이라든가 화산 폭발 계곡이라든가 이쪽으로 주로 돌려갖고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관광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누구도 좌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내일 7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7시면 답이 나오고요. 제가 그때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천지예요. 한국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천지 보러 왔다가 천지 못 보고 가는 사람들이 천지래요. 진짜 보기 힘듭니다. 진짜 보기 힘들고, 안에서는 한두 번 와갖고 보고 가는 분들은 너무 운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내일 우리 난파부터 도전할 거예요. 아, 여기 왼쪽에 한번 보세요. 소 얘기하니까 소가 나오는, 소 주인이 안 보이죠? 소 주인이 안 보이잖아요. 저쪽도 있나요? 낚시합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에요.
소 주인이 안 보이는 이 한 사람 소 아니에요. 이 동네 마을의 황소예요. 그냥 갖다가 내버려 둡니다. 아침에 내버려 두면 하루 종일 일단 해지 동네로 들어옵니다. 집까지 가는 건 아니고 동네로 들어와요. 그럼 그쪽 가서 그냥 데리고 가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절대 사료 먹이는 것이 금지.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흥룡강성, 연영성, 길림성 이로써 아직도 이런 희귀한 약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용정으로 용정으로 도착한다고 하는데 용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일제감정기에 들어섭니다. 중국도. 중국 하면 우리 대한민국보다 사실 일본의 침입을 더 심하게 받았어요. 이 나라가 역사를 따지고 보면 진짜 개판이었었거든요. 제일 처음으로 침입받았던 지역이 어디냐면 용정이에요. 일본이 치고 들어왔을 때 1931년 역사에 대해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분들이 중국의 역사랑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웬만해서 설명 안 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1931년에 일본이 어딜 치고 용정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중국 용정을 치고 들어왔어요. 네, 그때 저희 증조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용정으로 넘어왔습니다. 독립운동에 가담되어 넘어왔습니다. 그때 넘어왔을 때 어느 정도로 넘어왔냐면 통계에 의하면 206만 명이 넘어왔대요. 독립운동에 가담되어. 다시 말해서 지금 연면에 우리 민족 자치주에서 살고 있는 우리 민족분들은요, 대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독립운동에 가담되어 넘어온 후손들이라고 보세요. 주로 1단계, 2단계로 나뉩니다. 제일 처음으로 넘어올 때가 교환할 왕조 때. 우리 조선 정부는 명나라하고 청나라 싸울 때 어딜 지원을 했냐면요, 명나라를 지원했어요. 조선하고 명나라가 되게 친했으니까. 그때 당시 또 명나라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연히 한족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강 부루하 통하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만주어입니다. 요 강의 이름이 부루하 통하인데 왜 부루하 통하라고 이름을 붙였냐? 누르하치가 붙인 거예요. 누르하치 고향이에요. 여기가 또 이게 애매한 거. 우리 고향이기도 하고 누르하치 고향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만주어로 나왔는데 의미가 뭐냐면요, 고개 숙일 즉 사람은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겸손해야 된다, 고개 숙일 줄 알아야 된다 라는 의미로 부루하 통하라고 이름을 붙인 강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 청나라 명나라 싸울 때 10,000명을 파견했대. 조선정부가 진짜 전쟁 잘하는 우리 민족 장군을 10,000명을 파견해갖고 명나라를 돕기로 한 겁니다. 근데 도착하고 나서 얼마 안 되고 나니까 명나라가 이겼을까 청나라가 이겼을까요? 청나라가 이겨버려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 10,000명은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포로로 잡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자리에 남아가서 우리 민족 1단계, 2주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2단계가 언제냐면요, 1931년 독립운동 때 206만 명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오고 나서 독립운동 다 끝나고 나서 광복이 되니까 그 중에 100만 명은 남한 쪽으로 넘어갔대요. 그리고 100만 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저희 조상분들이 여기에 남아갖고 갈까 말까 갈팡질팡 망설이다가 결국 관문이 닫혀졌대요. 그러다 중국에 남아있게 되다 보니 제일 처음으로 남아있을 때 통계에 의하면 106만 명이 남아있었대요. 이것이 2주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 일본이 제일 처음으로 침입에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으로 점유를 당했던 곳이 어디냐면 용정입니다. 대부분의 영웅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윤동주 선생님, 네, 그리고 또 윤동주 선생님의 친구 문익환 선생님, 다 용정의 문이에요. 때문에 중국에서 용정이라고 했을 때 영웅의 마을이라 불립니다. 31년에 용정 치고 들어가고 나서 일본에서 엄청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아예 점유해버렸어요. 그래서 동북 삼성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할빈이라고 하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자진 장군 현비사를 경영했던 곳도 할빈이잖아요. 동북 삼성을 점유했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에 동북 삼성을 점유한 거예요. 예전에는 뭐가 제일 중요한 자원이었어요? 곡식이 제일 중요한 자원이었잖아요. 때문에 동북 삼성을 점유했습니다. 다음 또 큰 성과를 이루다 보니까 1937년에 남경을 치고 들어갑니다. 남경 아시나요? 북경 아시죠? 남쪽에는요 남경이라고 있어요. 북쪽에 있는 경은 북경이고 남쪽에 있는 경은 남경이에요. 이로써 37년 12월 달에 12월 12일 날부터 시작해서 뒤로 4주 동안 남경 학살, 네, 그 앞에는 대자를 붙인 이유는 30만 명을 죽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경 대학살.